자, 오늘은 제가 왜 커피 얘기를 했냐면 커피와 기억력 향상, 커피와 통풍의 관계에 대한 논문 2가지를 가져와서 왜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 특히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왜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야시아 교수의 커피와 기억력 향상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논문 보실 분들은 논문 제목 여기고 후속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 했을 때는 마이크 존스 홉킨스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 팀이 유명해진 다음에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이적을 하셨어요.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일련의 이미지들을 보여줘요. 이미지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다음에 카페인 200mg 혹은 플라세보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카페인이 기억 공고화를 도와서 기억을 강화한다라는 소리예요. 공고화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이미지, 속임수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를 비슷하지만 새 이미지, new or similar 이미지로 구별하는 능력, 패턴 세퍼레이션을 향상시켰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밀한 구별과 장기 보존이라는 뇌의 복합 기능이라는 점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억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인들한테 2001년 9월 11일에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어요? 라고 그날 어른이었던 사람들한테 뭔지를 물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한대요. 왜냐하면 그날 9.11 테러가 일어났던 날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인상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생기면 그 일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가 기억으로 정착되는데, 이런 형상을 기억 강화, 패턴 분리, 그리고 기억 공고화라고 해서 행동에 태깅을 붙인다라고도 해서 행동 태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있죠. 기억, 메모리가 공고화되고 강화되고, 패턴 세퍼레이션, 이미지를 구별해서 장기 보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게 정보로서 우리 뇌에 정착이 되고 다시 한번 정보를 복귀, 재생, 리플레이를 하면 뇌에 저장이 되는 원리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만 빠져도 장기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억을 고정하는 특정 과정을 추가를 해주면 기억이 놀랍도록 향상된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커피가 한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냐 하면 카페인이 기억을 고정하는, 강화하는 과정을 촉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들한테 카페인을 투여를 한 거였고요. 실험을 통해 이미지를 보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시면 공부하는 동안 외운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에 제대로 저장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쫓으려고 공부를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말고 공부한 다음에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할 때 마시면 더 좋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커피는 공부한 후에 마시자. 자, 2번째 논문. 요산 수치와 치매의 상관관계. 카페인과 함께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요산이거든요. 근데 요산에도 기억력을 강화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산은 프린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은 통풍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알고 계시죠? 그쵸? 카페인도 알고 보면 프린체 일종입니다. 카페인과 요산의 화학 구조가 굉장히 닮았다라고 해요. 실제로 카페인이나 요산을 동물에게 주사하면 운동량이 증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통풍 치료약을 먹었더니 기력이 떨어졌어 라고 푸념을 하는 아저씨들이 계신데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약이 못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 아니라 약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연구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모니크 브레텔러 교수 연구팀이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기억력, 인지 기능이 높아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호트 연구로 유명한데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일반 인구 4,618명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혈중 요산 수치를 측정한 후에 11년 뒤에 글로벌 인지, 기억, 집행 기능 등을 평가해서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추적하는 코호트 연구로 논문을 썼습니다. 심혈관 위험 요인 등을 보정한 다음에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서 논문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기억력, 인지 기능이 높고 치매 기능에 걸릴 위험이 낮다. 조건부 상관관계이긴 한데 치매 없이 생존한 하위 집단에서는 초기 요산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이 약 11년 후에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과 기억 기능이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요산이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반한
관찰 결과일 뿐 동시에 요산 증가가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역효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치매에 덜 걸린다라는 이 논문의 가설은 분명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조건부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가 괴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찰스 다윈 얼굴인데요.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통풍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걸린 천재가 많을까, 천재는 통풍에 걸릴까?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카페인과 요산의 양리작용은 다르다라고 해요. 카페인은 직접 작용해서 신경 흥분을 유도하고 요산은 항산화 작용을 매개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커피를 마셔야 할 이유가 또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결론은 뭐냐? 자루리 커피에 가서 뭐해 끼움 커피도 마시고 기억력도 높이고 다 같이 천재가 되어보아요.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가시는 김에 리노아 굿즈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